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제도, 법으로 뭐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거가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그 영화 두 편에서 보면 한 편은 가해자가 자살을 하고 또 한 편은 또 피해자가 자살을 하고 가해자, 피해자가 사실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왜 청소년기는 저토록 또래의 집단의 이런 관계가 중요해질까? 청소년기는 그 친구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랑 완전히 한 몸으로 이렇게 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중에 부모와의 관계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부모가 없더라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사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내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고 가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그 보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엄청난 자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특히 그 우리 청소년기 이 시기의 뇌는요 보상에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보상, 특히 사회적인 보상. 그래서 이 청소년기 이 시기의 뇌는 어떠한 보상에도 굉장히 센서티브해가지고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서 이거를 가지려고 한다고요. 우리 뇌의 구조상 여기가 이제 뇌관이고 변형계고 피질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이제 정선회라고 하거든요. 그냥 피질 아래쪽의 뇌가 피질의 뇌보다 파워가 엄청나게 세요. 이쪽의 뇌가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 뇌가 편안하게 하는데 사회적인 관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중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엄청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기태라든지 그 천지라든지 이 아이들은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세포로 예를 들면 세포가 다른 세포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죽거든요. 아포토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와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죽게 돼요. 예, 스스로 죽게 돼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의 세포로 생각을 하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에 연결되는 것처럼 사회적 시냅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세포가 끊어져서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적 시냅스가 많이 발달돼서 사회적 시냅스가 촘촘하게 연결됐을 때 우리는 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청소년기는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회적 시냅스와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다수의 방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알아 라고 따뜻하게 한마디만 해줘도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만 있어줘도 그렇죠.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잃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귀를 기울여주고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터치를 하고 눈빛을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일단 지금은 감정뇌가 아주 막 활발하게 작동할 때니까 서열을 매기고 뭐 서열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명 중에 그러면 왕따 당한 애가 누구냐 하니까 예를 들어 20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20번이 그래서 다른 학교 전학을 갔어. 그러면 누가 왕따 당할 것 같니? 하니까 19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번이 전학을 가면 누가 왕따 당할 것 같니? 하니까 17번. 그 다음부터 계속 목소리가 작아지더래요. 자기 일로 이제 막 받아들이는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서열을 매기고 하는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또 그 학교 폭력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인간에 대한, 특히 이제 인간의 뇌의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알기도 쉽지를 않은데 네. 그런 체크나 징후 이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저희 아이도 학교 폭력의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어요. 정말 부모가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아주 미묘한 그 순간이라도 좀 포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징후를 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적 같은 것들이죠. 우리 뇌는 굉장히 심플해요. 한 번에 하나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 폭력을 당한다. 그러면 보세요. 공부는 여기서 한다고요. 피질에서 한다고요. 공부와 집중력과 생각과 기억력, 창의력, 논리,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피질에서 일어나는데 아래쪽 뇌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상태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이 통합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확 떨어지게 되죠. 성적이 확 떨어졌을 때,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있죠. 학교 폭력의 문제를 지금 이제 뇌라고 하는 키워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이제 근본적인 법 제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이 몸과 마음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신체 활동의 좀 증진이나 이런 것들 학교에서 좀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루에 30분씩 흙을 밟고 그다음 흙을 밟는 그 발의 느낌들, 신체의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서가 유연화되고 맨발 걷기를 하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도 상당히 감소가 됐다는 연구 보고서도 막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부터 깨우고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깨우는 체조를 하는 거죠. 스트레칭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호흡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명상을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가볍게 따라하면서 하는 활동을 이제 꾸준히 이제 했었어요. 실제로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뇌파를 제가 측정을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눈을 감고 뇌파를 측정하면
뇌파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잖아요. 조금 더 이완이 되고 집중을 하면 알파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상당수가 눈을 감고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를 가만히 있게 하면 오히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스파크가, 피크가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워낙 자극적이고 단기적인 자극에 익숙해지고 신경망이 그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눈을 감고 3분을 있으라고 해도 뇌에서는 엄청난 이 일종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뇌로 보면은 뇌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뇌의 그러니까 아래층의 뇌관과 변형계와 피질의 통합, 상하 통합이죠. 그다음에 좌우 뇌의 통합. 그래서 결국 건강한 뇌는 통합된 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관이 이제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 요즘은 워낙이 강한 자극들이 뭐 게임이라든지 네. 이런 파장들이 뭐 전자파 이런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미세한 잔잔한 감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의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뭐 열심히 뛰고 헉헉거리고 호흡을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게 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피질은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청소년 기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은 피질보다는 아래쪽 뇌, 피질 하 영역을 얼마나 잘 조성하는가, 여기에 저는 그 교육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질 하 영역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조성이 되면 이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이가 잘 조율을 해 나갔을 때 이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적절할 때 주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요구하면 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뭐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 간에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이제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의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6세에 집중하지 잘 않았던 것 같아요. 6세 정도 되면 성인 뇌 90% 정도 사이즈가 맞습니다. 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1차 공사가 끝난 뇌를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미 불균형된 상태의 뇌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업 구조 시스템에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바깥쪽 뇌만 엄청나게 이제 네. 프레셔를 가하니까 안에 그걸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의 상태에 늘어나는데 최근에 작년인가요? 유아교육이 개정이 됐어요. 예. 거기 개정법에 보면 놀이 중심 유아교육,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바꿔가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방향은 참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놀이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화에서도 봤듯이 아이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를 잘 못 해내잖아요. 제트를 못 해내는데 결국 신경계가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신경계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는 놀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놀이를 보시면 우리가 얼음땡이 뭐예요? 막 도망가다가 얼음 이렇게 하면 탁
딱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신경계가 멈추는 거예요. 딱. 그러다가 또 막 교감과 부교감이 적절하게 이렇게 항상성을 맞추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경계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게 신경계의 그 훈련, 조절 능력, 결국은 이게 정서 조절 능력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배워서 하고 의도적으로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위험 요소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위험을 제거하기보다는 위험이 존재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환경과 조율해 나가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결국 내가 조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모든 위험을 다 차단하고 미리, 그러니까 위험에 어떻게 그렇죠. 대처를 하고 내가 살아남고 뭘 조심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하고 아이가 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신경계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다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계의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놀이는 정말 장려해야 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이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하는 좀 더 대안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서로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 깊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 아이가 있다 치면 이제 걔가 진짜 선생님의 믿음이 가고 이제 의지가 되면 스스로 와서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선생님한테 가봐야 뭐 도움도 안 될 거고 장난 칠 거고 뭐 그러면 가지도 않을 거고 일단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생님하고 얘기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이런 또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학생을 만나도 부모님을 만나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용기가 생기면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반복 횟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안이 생겼을 때. 하지 말라고 3번을 했다. 5번을 했는데도 그랬다. 그러면 걔 가해자가 되게 괘씸한 놈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하지 마, 하지 마. 학교에서 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저희가 교육의 삶 주체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것 같고 저희가 여유가 있어야 상대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심신 상태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학교 폭력과 뇌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못다 하신 얘기 포함해서 오주영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부터 학생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학급에서 어떤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과 이 한 사람 그리고 이 사이의 공간 이것까지 관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왔느냐면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뇌가 진동하고 있고 이 사람도 뇌가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진동이 중간에 있는 공간에 필드를 만들고 퀀텀 장을 만들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이 공간까지 이 관계다라고 이제 본다면은요, 학교 선생님이 그 클래스에서 그 만들어내는 그 공간의 에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정에서는 그 식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식구들끼리 만들어내는 가정의 분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선생님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장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선 선생님. 전인 교육을 해서 올바른 인재로 길러내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인 교육을 위해서 여태까지 진짜 꾸준히 들어보셨던 단어가 있어요. 지덕체 교육을 한다고 하죠. 이 머리부터 뭐 이렇게 지식부터 해야지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덕지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다니고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내가 선택할지가 어려운 정보.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내 몸부터 활기차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몸이 활기차면 좀 의욕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육을 했지만은 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최덕지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교육들이 더 효과적이고 우리의 그 아이들의 인성과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또 압축하는 단어가 지덕체에서 채덕지로 그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것이 또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셀럽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 미디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주제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하나 피려면 그러니까 햇볕의 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된다고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 일어날 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학부모, 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각자 입장에서 전방위적인 어떤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뇌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바라볼 때 지금 피질이 굉장히 여기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실은 이 피질 하 구조물들이 훨씬 더 취약하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보다는 이 아래쪽 피질 하 영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교육, 뇌와 뇌끼리의 어떤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것이 해답이 아닐까. 우선 이제 교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많은데 그걸 삶 속에서 펼치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삶과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부터 본인들이 아는 지식을 삶에서 익혀내는, 녹여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좀 더 이제 생활 교육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뭐 학교 폭력 교육, 인성 교육 따로, 수업 따로 이게 아니라 완전 생활 속에서 이
우리의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교사들의 노력도 좀 단순화되면서도 좀 이렇게 실천력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